트레이딩 전략이란 무엇인가 4강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추세 추정 전략이라는 게 있겠죠. 그동안의 시장의 종류,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 진입 전략, 청산 전략, 손절 전략 이런 것을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추세 추정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추세 추정 전략은 시장에 진입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전략이며 청산 전략과 연관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여기 청산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이라고 그랬죠. 종합예술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기술과 심리가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예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청산 전략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행한다는 점에서 추세 추정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자, 이건 보세요. 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면 수익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이게 수익 보전 심리라는 건데 이게 조기 청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청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추세가 지속되면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서 중간에 재진입하고 또 추격 매수도 하죠. 추격 진입하여 바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트레이딩을 망치게 된다 하느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과 추세의 기준이 뭐죠? 평균 가치입니다. 평균 가치는 무엇이 의미하죠? 그것은 이평선입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뭐예요? 상승 경우에는 하락 조정, 눌림목이죠. 이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하락 경우에는 상향 조정, 그것도 눌림목이죠. 이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평선, 평균 가치의 기울기가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추세 추정 전략이라는 이것은요. 진입도 중요하지만 청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익을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청산이 예술이죠. 자, 추세 추정 전략은 트레이딩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추세 추정 전략은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에 그 위력을 발산한다. 그러나 매번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추세라는 것은요, 소추세가 있고 중추세가 있고 대추세가 있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 뭐 1000틱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대추세죠. 그러나 보통 한 뭐 100틱, 그 다음에 5, 60틱 이런 것도 소추세로 볼 수 있고 틱스로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에 뭐 2, 300틱 이런 건 중추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예를 들면 추세로 수익이 나면 항상 큰 추세만을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큰 추세만 먹을라 해. 그런데 그게 왜 뭐냐면 시장의 거의 한 80%는 횡보장, 소변동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20%만이 어떤 추세를 발생하는데 그 추세도 대추세가 될 수도 있고 중추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큰 추세를 먹겠다는 허망된 희망으로 청산 시그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진입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데 큰 추세를 먹는다 하면서 호황대에 청산의 어떤 저항대, 지지대에서 청산해야 되는데도 그래서 청산 시그널이 차트에서 선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오히려 손실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경험하다 보면 큰 추세를 발생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게 돼요. 추세를 추정하지 못하는 원인을 자신이 스스로 만들기도 한다. 이게 탐욕인데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을 초기에 우리가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나서 추세가 끝났는데도 더한 추세가 발생할 것이라 해서 도리어 청산을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방향이 반대로 가는데도 또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손실이 이제 나도 어느 정도 거기서 청산하면 되는데도 그렇지도 않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었는데 나중에는 손실로 빠져나온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경험하면 큰 추세가 발생해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연으로 손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경험하다 보면 진정으로 큰 추세가 발생했어. 그런데 의심하게 돼. 그래서 추세 추정을 못하는 원인을 누가 만들었냐? 시장이 만들었냐?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들었다. 이것은요 기술적 부족이에요. 기술보다도 심리인 탐욕이 앞섰다는 그런 뜻이죠. 자, 추세 추정을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추세 추정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며 트레이더가 극복해야 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 추세 추종이라 하는 것이요,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죠. 추세 추종은 시장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추세의 힘에 대한 강약을 알아야 되며 강과 약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하죠. 추세의 특징과 시장 변화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알 수가 없고, 실시간 추세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내 안에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전략이다. 자, 이번 이런 시간대에 시장 위치에서 추세가 발생했는데 소추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중추세로 갈 것인지 이건 차트가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보여주는데도 저 역시도 큰 추세가 발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되는 거야. 갈까? 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 때문에 정작 큰 추세를 놓친 경우도 저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동과 추세론, 그러니까 뭐 어떤 큰 이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평선을 이야기합니다. 와, 추세 강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추세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란 다름이 아니고 이동평균선을 말합니다. 간단하잖아요. 파동과 추세의 기준은 어디냐? 이평선이다. 그 이평선 차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평선과 캔들의 상관관계를 알게 되면, 상관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평선 캔들의 그림자라 했죠. 그러면은 그 둘의 관계가 있어. 이걸 보고 가까이 오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가까이 오는 이평선의 수렴과 확산이죠. 이걸 보고 이격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추세 추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평선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는 청산 전략이라는 게 있겠죠. 청산 전략은 시장에 빠져나오는 전략이다. 추세 추종을 하는 경우에도 언젠가 청산을 해야 하는데 보다 큰 의미에서 손절도 하나의 청산 전략이다. 우리가 손절매 걸어놓고 손절하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의 청산 전략입니다. 자, 손절 전략이 있으니 청산 전략은 수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논하면 청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유연성이다 하는 거예요. 유연성. 각 시장에 따른 청산 전략에도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청산 후에 재진입도 유연성 없이는 쉽지 않다. 자, 우리가 추세 추종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에서는 이것은 조금 저항대에 가까이 왔어. 그때 끊어줘야 되겠죠. 이 청산을 했어. 그 다음이 문제야. 이 저항대를 끊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지지대를 갖다가 하향 돌파하고 다시 하라고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차트에서 나타나죠. 이럴 때는 재진입을 또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항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쳤어. 이렇게 쳤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서 하락 조정을 받았어. 이렇게. 근데 이평선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올라와.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쳤다가 요게 고점은 2평 V반등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빠졌는데 올라타. 그러면서 요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올라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상승은 매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착을 해. 근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놈이 올라가. 그러니까 요놈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살짝 올라가다가 요놈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요 구간이 있죠. 요 구간을 우리가 추세 연결점이 될 수도 있는 변곡 부분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각도가 생겨요. 이렇게 안착되면, 그리고 보선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쳐버리는 거예요. 각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항대에서 청산을 했고, 여기서 V반등하고 여기 V반등하고, 여러분 차트 보면 많이 그걸 보셨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 저는 이런 것을 보고 고점권, 여기가 이제 고점권이니까 여기가 저점이라 보고 여기 고점으로 보고 다시 하면서 여기 저항대까지 가는 거야. 저항대까지. 그러면서 여기도 가도 그냥 가냐? 또 여기서 보면, 여기 가기 전에 보면 또 여기서 변동해요. 이렇게. 여기에서 변동해요. 이렇게. 변동한 구간이 생겨. 그러면 그 다음에 이평선이 올라오면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 변동 구간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돌파를 하거든. 저항대까지 가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차트를 공부를 부단히 해야 됩니다. 이 반복 훈련의 중요성과 절대성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청산의 재진입도 유연성 없이는 쉽지 않다. 트레이드는 청산하고 나면 시장의 추세가 마무리된 것처럼 판단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추세의 연결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떤 경우는 청산 후 다시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진입할 수 있는 유연성과 배짱이 필요하다. 이 배짱은 똥배짱이 아니고 신중한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청산 전략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진입과 청산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하는데 많은 트레이더들이 언제 청산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시기를 물어보는 거야. 시기. 어떤 시간을 물어보는 거야. 언제. 그 물음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는 옳지 못한 생각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청산해야 되는가가 올바른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평선이죠. 지지와 저항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청산의 방법은요, 시장의 종류와 그 흐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산 방법은 이평선을 이용한 전략이 있다. 이평선 붕괴 시 청산하는 것으로 이평선이 붕괴됐어요. 또 이평선 청산의 장점은요, 추세가 강할 경우에는 지속할 수 있는 심적 안정의 힘이 생기는 반면에 추세가 약할 경우에는 손절로 마감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파동을 이용한 청산 전략이 있는데 이는 파동 추세론과 시장 변화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며 가장 어려운 청산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평선 손절 전략, 청산 전략을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사용하는 전략도 있는데 이것은요, 그 시장에 인위적으로 선을 긋는 것은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좀 다기약을 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언제 청산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진입도 중요하지만 언제 청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의 금액이 뭐 수백만 원씩 벌어지죠. 불과 1, 2분 사이에, 몇 초 사이에 수백만 원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시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상하이 차트의 개념과 거기 시간 프레임 속에서 지지와 저항을 현재의 주가를 우리가 캔들의 주가를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진입했을 때, 그 다음에 청산할 때 가는 과정, 그래서 목표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목표가까지 갈 수가 없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이 과정을 알지 못하면은 마지막 우리가 매수했다면은 청산 지점까지 끌고 간다는,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과정을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어느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지와 저항을 반복적으로 그 흐름이 있겠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지금부터 시작해서 빡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락 조정도 받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상승을 높여면 여기까지 간다면 이렇게 올라쳤다가 다시 빠지기도 했다. 여기서 하락각이 오니까 빠지기도 했다. 또 여기서 이제 상승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때도 그냥 올라가나, 이놈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맞고 하락각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놈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평선이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불트랩이니까 요놈이 이제 수평이 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맞고 요놈이 이제 또 상승이 돼. 그러면 요놈은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 이평선의 배열도거든. 그러면서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 그 말이요. 과정이.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여기까지 갈 수 없겠죠. 그냥 여기에서 그냥 끊고 다시 여기서 봐서 여기서 끊고 다시 여기서 가서 여기에 상승각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불트랩 베어트랩의 그런 원리죠. 불트랩 베어트랩은 과매도 과매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전에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딩 전략, 실시간 수정의 중요성. 우리가 지금 현재 강의를 트레이딩 전략은 무엇인가 지금 4강까지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실시간 수정의 중요성. 시장은 항상 계획된 트레이딩 전략대로 움직이지만 간혹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 개의 전략만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트레이딩이 어려운지 알아요? 이런 아까 진입, 청산,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주가의 현재 위치, 이런 게 전부 청산 전략만 다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입이 있어야 청산이 있겠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전략만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지니까 손절은 하나의 전략일지 몰라도 추세 추정 전략과 청산 전략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자, 진입하기 전 가능한 모든 전략을 수립해도 되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가 지지가 확실했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 갔어. 그럼 여기가 끊어지고 요 밑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끊었어. 여기까지 갈 줄 알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빠졌잖아요. 요만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만큼 손실이 났잖아. 물론 여기에서 뭐 수익을 내고 여기서 한 계약 갖고 갈 수 있어. 그럼 한 계약이 이만큼 빠지는 것만큼 손실이 나. 손실 감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끊어지고 여기서 진입하고 이렇게 끊어서 여기서. 그러면 요놈이 내려오고 요놈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대칭이니까 어렵잖아요. 다시 여기서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갈 듯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볼벤 상단선이 이렇게 쑥 빠졌네.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왜냐면 이게 하락가게에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불트랩이 형성이 딱 됐잖아. 평균 가치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하다가 쭉 빠진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었죠. 이럴 땐 끊어지고 여기에서 기다리는 거야. 요놈이 올라가면은 또 요놈도 올라갔다고 말이야. 이중 베어트랩만 두고 여기에 딱 왔을 때 여기서 매수 때려버리면은 요놈이 상승가게 베어트랩 만드니까 이렇게 올라타거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요놈이 저항대가 내려온 이평선 여기서는 지지대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끊을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여기서는 올라치면은 5선이 딱 받쳐주게 여기서 그냥 다기약 레버리지 상에서 끌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기도 과정이 있겠죠. 이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과정 속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게 과정을 알아야지 전략 수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손익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략의 수정도 많은 트레이딩의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경험,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죠. 제가 실시간 상하이 차트와 핵심 패턴을 계속 제가 훈련하고 자료로 남기는 것은 그건 간접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실시간이라고 그랬죠. 매매하면서 기록해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경험에 가깝겠죠. 왜? 실시간 상하이는 시간이 지나면요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뭐 실시간 상하이 차트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교육 자료로 내가 뭐 약간씩 다운해 주면서 공부시키면은 그냥 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이 엄청나게 시간적인 것을 짧은 시간에 금방금방 틈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강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하루 지나고 서너 시간 지난 뒤에 그때 핵심 패턴을 찾아내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래서 시장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략의 수정도 그 경험이나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주가는 생물이기에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을 하면서 지속적인 수정을 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지금 트레이딩 전략은 무엇인가에 그건 4강까지 모두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요 제 17년도 차트 유형이란 그런 교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재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함께 구독 부탁드립니다.